그로부터 사흘 후 료가는 외출 신청서를 내고 잠시 집으로 돌아갔다. 수술을 받고 나면 2주 정도 입원해야 하므로 부족한 옷을 가지러 갔다. 정문으로 들어가 우편함에 쌓여있던 우편물을 뽑아내자 발송인 사사모토 교회이라고 적힌 택배기사의 부제표 한 장이 발밑으로 팔랑 떨어졌다. 그러고 보면 얼마 전 병원으로 문병을 왔을 때 집엔 언제 갈 건데? 라며 집요하게 물었었지. 뭔가 보낼 물건이 있었나 보다 하고 료가는 그제야 납득했다. 엘리베이터로 3층까지 올라가 집 현관문을 열었다. 작은 현관 바닥에는 검은색 가죽 구두와 회색 스니커즈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짧은 복도 끝에 간유리로 된 문을 손으로 밀어젖혔다. 그곳에는 도쿄로 나오고부터 오늘날까지의 사사모토 료가의 모든 것이 들어차 있었다. 나 왔어. 자신의 방 냄새를 한껏 들이마셨다. 기름진 냄새 같기도 먼지 냄새 같기도 했다. 결코 좋은 향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마음이 진정되는 냄새였다. 병원에서는 손목에 감은 네임밴드와 침대에 붙은 이름표 외에 자신이 사사모토 료가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작 며칠 입원했을 뿐인데도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껏 무엇 하며 살아왔는지조차 흐릿해보내져 있었다. 사람은 이다지도 손쉽게 이제껏 있어온 곳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게 가능한 것이다. TV 앞에 놓인 좌식 의자에 앉아 등받이에 체중을 실었다. 이틀 후 수술을 받기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을 머리에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상사에게는 수술이 결정된 날 연락을 취했다. 사정을 말하니 한 달간 휴가를 쓰라고 하기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다만 연말연시라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휴가를 허락받은 사실에 한편으로는 맥이 빠지기도 했다. 자신을 대체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일었다. 신경 끄자 신경 꺼. 하찮은 생각에 얽매여 있는 자신이 한심해 중얼거렸다. 물론 그 중얼거림에 대꾸해줄 사람은 없었다. 혼자 산다는 건 자신의 나약함과 유약함에도 홀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당연한 사실을 병에 걸리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했다. 혼자는 홀가분하고 자유롭다고들 하지만 그건 몸에 남아있는 불티를 스스로 털어낼 만한 힘이 남아있는 동안만이다. 젊든 늙었든 남자든 여자든 병은 무섭고 죽는 건 더더욱 무섭다. 그 한없는 공포를 엿본 지금 앞으로 혼자 살아가기 위한 각오를 다져야만 했다. 요가는 작게 숨을 내쉬곤 방금 전 우편함에 들어있던 부제표를 손에 들었다. 그곳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자 곧장 택배기사에게 연결되었다. 오늘 6시까지는 집에 있으므로 제 배달을 받고 싶다고 전하니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 하고 젊은 남성의 힘찬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이건 됐고. 뒤이어 병원에서 전달받은 입원 안내문을 읽으며 셔츠와 바지, 슬리퍼와 면도기 등의 생활용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부족한 건 돌아가는 길에 사면 되었다. 지금 집에 있는 물건만을 감색 더플백에 집어넣다 보니 짐 챙기기는 순식간에 끝이 났다. 이제는 택배를 받고 병원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난데없이 온몸에 힘이 빠져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왜 하필 나일까?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술도 사람들과 적당히 즐기는 정도다.
평소에는 되도록 직접 요리해 먹고 시간이 없을 때는 마트에서 반찬을 사다 먹는다. 수면 시간이 날마다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 나이에 병에 걸릴 만한 생활은 해오지 않았을 터다. 그런데도 위암에 걸렸다. 어째서 나인 걸까? 고개를 떨군 순간 마룻바닥에 눈물이 떨어졌다. 목 안쪽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병실과 달리 여기서 마음껏 울어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흐느낌 이외에 다른 소리들은 멎어버렸고 차디찬 방에서 료가는 울었다. 추위 탓인지 공포감 탓인지 아까부터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난방을 틀고 이불을 뒤집었어 몸을 녹였다. 그럼에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고 어느새 병실로 돌아갈 기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였다. 그 상태로 있은 지 1시간쯤 지났을까.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려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양쪽 콧구멍에서 대량의 콧물이 흘러내려 얼굴을 적셨다. 티슈로 코를 막으며 화면을 쳐다보니 교회이라는 2글자가 떠있었다. 여보세요? 아, 료가 지금 집이냐? 오늘 잠깐 집에 간다고 했었지? 집이야. 네가 보낸 택배 기다리는 중인데. 울고 있었던 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료가는 일어서서 허리를 폈다. 자세가 목소리를 만든다는 것은 서비스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네가 보낸 편지 엄마가 읽었나 봐. 그렇구나. 뭐라고 하던? 아무 말 없었어. 울긴 했지만. 그렇구나. 그 후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귀에 붙인 휴대전화에서 교회의 숨결이 들려왔다. 저기 료가. 얼마간 틈을 두고 교회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여느 때의 커다란 목소리가 아닌 낮고 침착한 어조로 산에서 조난되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난 그때 내가 구조될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근데 넌 잔뜩 젖은 내 신발이랑 네 신발을 바꾸자고 말했지. 료가가 신발을 교환하자고 하기에 안 그래도 돼 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센치 않은 자신에게 료가는 날 위해서 바꾸자는 거야. 널 위해서가 아니라 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해왔다. 그래서 일부러 느릿느릿 신발을 벗었다. 실은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다친 왼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상태였다. 료가가 자신을 향해 오렌지색 등산화를 내밀어 주었을 때는 솔직히 말해 울음이 터질 뻔했다고 교회인은 말했다. 안심이 되어 눈물이 날 뻔했다고. 그 뒤로 등산을 관둔 것도 등산용품을 몽땅 내다버린 것도 실은 한심한 나 자신을 떠올리기 싫어서였어. 넌 그럴 때마다 어엿한 형이었고 난 그저 도움받기만 하는 존재였지. 전화기 너머로 교회이가 진지한 목소리를 냈다. 왜 그래 갑자기 그런 얘기를 다 하고. 너는 강해. 그러니까. 아주 잠시 교회의 목소리가 끊기더니 이내 그러니까 괜찮아 하는 굵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열기를 띤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댄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인터폰 벨소리가 울렸다. 전화 너머의 교회이에게 네가 보낸 짐인가 봐 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다. 누구세요? 현관에서 어안렌즈를 들여다보니 예상대로 택배기사로 보이는 얼굴이 있었다. 사사모토 류가씨 맞으세요? 택배입니다. 문을 열어 두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한 크기에 그렇지만 보기보다 묵직한 종이 상자를 택배기사로부터 넘겨받았다. 아마도 20대 초반일 것이다. 녹색 캡 모자를 쓴 젊은 택배기사는 짐을 전달한 후 가보겠습니다 라며 기세 좋게 물러갔다. 손에 든 상자를 좌우로 흔들며 내용물을 상상해 보았다. 교회이 녀석 뭘 보낸 거지? 오카야마의 고급 과자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거드름 피우지 않았을 것이다. 할머니가 손수 만든 밴댕이 감루자인가? 하지만 생선류라면 냉동식품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을 테고. 상자를 끌어안고 방으로 돌아와 집을 비운 사이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교회에 글씨가 적힌 송장을 벗겨내자 황록색의 청포도 일러스트가 나타났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윗면 이음새에 붙인 박스 테이프를 천천히 잡아당겨 떼어낸 뒤 좌우로 열었다. 근래 뜯었던 택배는 죄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었으므로 다른 누군가가 보낸 소포를 열어보는 건 조금 설레는 일이었다. 두근대는 가슴으로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뜻밖의 물건을 보고 료가는 숨을 죽였다. 상자 안에 담겨있던 것은 15살의 료가가 신었던 등산화였다. 도쿄로 가게 되었을 때 형제끼리 쓰던 방을 정리했는데 등산용품만은 차마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벽장 깊숙이 종이봉투에 싸서 감추다시피 보관해둔 사실을 교회인은 알고 있었던 것일까? 종이 상자로 손을 뻗어 그 낡은 신발을 만져보았다. 제법 빛은 바랬지만 낯익은 오렌지색의 체온이 올랐다. 요가는 일어서서 등산화를 손에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좁은 현관 바닥에 신발을 가지런히 내려놓고 과감히 발을 집어넣었다. 전체적으로 빡빡해져 있긴 했으나 그럼에도 발등이나 발바닥에 감겨드는 편안함이 있었다. 뒤꿈치로 지면을 툭툭 부딪혀 발 전체에 길들이자 위화감은 한결 사라졌다. 이 신발을 보내온 교회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까스로 그쳤던 눈물이 또다시 차올랐다. 그랬다. 그날의 나는 살기 위해 눈보라 속을 헤쳐나갔던 것이다. 15살의 나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 따윈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이 신발을 신고 병원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먹은 요가는 일단 신발을 벗어 방 안에 놓아둔 감색 덮을벽을 가지러 갔다. 어느샌가 떨림은 멎어 있었다.